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7일 금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뉴스입니다. 법원이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증원 절차를 중단시켜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의료계는 대법원에 재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대세론이 나오던 추미애 당선인을 꺾고 22대 첫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이른바 명심 논란에 역풍이 불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계열사를 동원해 수십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구속을 피했습니다. 법원은 지금 단계에서 이 회장을 구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이 음주 뺑소니 의혹을 받는 가수 김호중 씨의 자택과 소속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차량에서 사라진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오동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늘 열립니다. 공수처가 수사 중인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과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이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2.6%로 대폭 올려잡았습니다. 내수 회복을 위해서는 기준금리 인하를 권고했습니다. 의대 정원 증원을 멈추라며 의료계가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지만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어제 의과대학 교수들과 대학병원 전공의, 의과대학 재학생과 준비생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에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의대 교수와 전공의, 준비생들의 경우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며 이들의 신청이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고 각하했습니다. 반면 의대 재학생들의 경우 증원 처분으로 학습권이 침해될 여지가 있다며 신청인 자격은 있다고 판단했지만 증원 처분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이들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정부는 법원이 의대 증원과 관련해 의료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데 대해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대국민 담화를 진행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며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조속한 복귀를 당부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직 본안 소송이 남아 있습니다만 오늘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의대 증원과 의료 개혁이 큰 고비를 넘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사법부의 현명한 결정에 힘입어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 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습니다. 전공의 여러분, 이제는 돌아오셔야 합니다. 사법부의 판단과 국민의 뜻에 따라 집단 행동을 멈추고 병원으로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대생 여러분도 속히 학교 일상으로 돌아와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대 증원 중단 가처분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과 관련해 의료계가 오늘 구체적인 입장과 대응 방안을 밝힐 예정입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오늘 구체적인 입장이 나올 것이라며 의대 정원 확대의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던 것에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대 비대위도 다음 주 목요일 전체 총회를 열어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회사 돈 수십억 원을 빼돌리거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구속을 면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이 전 회장이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고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 진행 경과를 보면 지금 단계에서 이 전 회장을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이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의 음주운전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어제 저녁 김 씨의 자택과 소속사 등의 수사관들을 보내 김 씨 혐의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압수한 증거 등을 토대로 김 씨가 사고를 내기 전 술을 마신 게 맞는지, 증거인멸을 지시한 정황이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오동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이번 청문회에선 공수처가 수사하는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이에 관한 오 후보자의 입장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 오 후보자가 배우자를 법무법인 운전기사로 채용해 급여를 받게 하거나 딸이 20살 때 어머니 소유 땅을 4억여 원에 매입하는 등 편법 탈세 의혹을 둘러싼 도덕성 논란이 예상됩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로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 금리 인하와 재정 적자 축소를 권고했습니다. KDI는 상반기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수출이 급증하면서 우리 경제가 올해 2.6% 성장한 후 내년엔 내수 부진은 완화하면서 수출 증가세가 조정을 받으며 2.1%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를 뽑는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에서 5선 우원식 의원이 6선 추미애 당선인을 제치고 의장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당선인 총회에서 우 의원은 투표에 참여한 당선인 169명 가운데 과반 표를 얻었습니다. 우 의원은 향후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의 투표를 거쳐 국회의장으로 최종 확정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우원식 의원을 만나 국회 운영에 있어 기계적 중립이 아니라 민심, 민의를 중심에 둘 것으로 믿는다고 당부했습니다. 어제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이번 선거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더불어민주당에 압도적 다수 의석을 부여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너무 잘 아실 것이기 때문에 국회 운영에서도 기계적 중립이 아니라 그야말로 민심, 민의를 중심에 둔 운영을 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민심에 맞지 않게 흘러간다면 국회의 대표로서 국회법에서 규정하는 의장의 권한을 최대한 살려나가는 것도 한편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전당대회 등판설에 당내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전 위원장 측근으로 꼽히는 인사의 입에서 민심이 원하면 등판할 수 있다라는 언급이 나왔는데 총선 책임론을 부각하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한동훈 위원장이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도 저는 민심이고요. 또 잠시 멈추게 하는 것도 아니면 또 다시 나아가게 하는 것도 저는 민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출마를 원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출마를 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결국 당원들이 판단하시는 것 아닐까. 정치 문법으로 보면은 한번 그렇게 총선을 전체를 지휘하신 분이 아주 큰 패배를 했다면 어느 정도 성찰의 시간을 가진 다음에 나오시는 게 맞죠. 법원이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증원 절차를 중단시켜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심 법원의 결정이 나오자 정부는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에 큰 고비를 넘겼다고 평가했습니다. 염혜원이 기자입니다. 법원의 집행정지 각하 기각 소식에 정부는 즉각 환영 입장을 내놨습니다. 큰 고비를 넘었다고 평가하며 의료개혁은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직 본안 소송이 남아 있습니다만 오늘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의대 증원과 의료 개혁이 큰 고비를 넘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의대 증원은 애초 정부의 계획대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달 말 대학들은 정원을 1,500명 정도 늘린 의대 모집 계획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냈습니다. 법원의 요청으로 잠시 멈췄던 심의가 재개되면 이달 말 모집 요강을 발표할 수 있습니다. 의료계가 대법원에 재항고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보름 안에 새로운 판결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정부는 대학들이 의대 증원을 위한 학칙 개정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부산대와 제주대 등 학칙 개정이 부결된 일부 대학들도 총장이 재심의를 요청한 만큼 조만간 결론을 내릴 전망입니다.
정부는 또 수업 거부 중인 의대생들의 유급과 국가고시 응시 불가 사태가 빚어지지 않도록 부처 간에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우리 의대생들이 한 명도 피해받지 않고 한 명도 놓치지 않고 학업에 바로 복귀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할 거고요. 이번 판결이 또 그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희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원점 재검토는 있을 수 없다며 협의를 위해서는 의료계가 과학적인 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으로 정부가 한 번 더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지만 의정 갈등의 실타래를 풀기엔 여전히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의대 증원 중단 가처분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의료계는 아쉬움 속에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의대 교수들은 긴급회의를 진행했고 의사협회는 오늘 기존의 원점 재검토와 크게 다르지 않은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원이 의대 증원 문제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준 뒤 대한의사협회는 곧바로 법률 검토에 돌입했습니다. 판결문을 분석해 대응책을 마련하고 오늘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의학 관계자는 원점 재검토를 주장했던 기존 입장이 바뀔 것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직서까지 내며 정부의 입장 변화를 요구했던 의대 교수들은 대응책 마련에 집중했습니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 관계자는 교수도 전공의도 의대생도 돌아오기 어려운 결론이 나왔다며 회의를 통해 대응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창민 전국의대교수 비대위원장도 YTN과의 통화에서 의정 갈등이 계속돼 조만간 대형 병원의 존폐가 우려되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국의대교수 비대위는 이번 주말 의대별로 회의를 연 뒤 다음 주 목요일 전국총회를 열고 뜻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전공의들 역시 병원으로 돌아오지 않겠다는 분위기가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의료계의 강경 대응은 일단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법정 다툼의 결과와 별개로 의대 교수들과 전공의, 의대생들이 단체 행동을 이어간다면 의정 갈등의 끝을 가늠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계열사를 동원해 수십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구속을 피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이 전 회장을 구속할 필요가 없다며 경찰이 청구한 영장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들어섭니다. 이 전 회장은 구속 갈림길에 선 심경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고개 숙여 인사했지만 별다른 답을 하진 않았습니다. 출소 2년 7개월 만에 다시 수감되실 상황인데 혹시 심경은 어떠신지? 허위 급여 지급하고 빼돌려서 수십억 비자금 조성했다는 혐의 인정하십니까? 2년 7개월여 만에 또다시 수감될 위기에 놓였던 이 전 회장은 하지만 구속을 피하게 됐습니다. 법원은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고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 진행 경과를 보면 지금 단계에서는 이 전 회장을 구속할 필요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전 회장은 그룹 임원들을 다른 계열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꾸며 급여를 이중 지급한 뒤 돌려받는 식으로 20억 원 넘는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개인 소유 골프 연습장 공사비 8억여 원을 그룹 소유 골프장이 대신 내도록 하고 계열사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습니다. 앞서 이 전 회장은 지난 2011년에도 회사 돈 400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풀려나 7년 동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으면서도 음주와 흡연을 일삼았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른바 황제 보석 논란이 일었습니다. 결국 지난 2018년 다시 구속돼 징역 3년을 확정받고 2021년 10월 만기 출소한 뒤 지난해 광복절 특별사면에서 복권됐습니다.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또다시 수사선상에 오른 이 전 회장은 범행을 저지른 건 자신이 아닌 그룹 경영을 총괄했던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등으로 확보한 증거를 통해 수사해왔고 이 전 회장의 구속 필요성을 판단해 영장을 신청했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 전 의장도 관련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뺑소니 의혹을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에 대해 경찰이 소속사와 자택 등에서 자료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음주 측정을 피하려 한 정황뿐 아니라 블랙박스까지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표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 수사관들이 분주히 움직이며 건물을 샅샅이 뒤집니다.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의 소속사입니다. 1시간 반이 지난 시점에서야 경찰의 압수수색은 끝났습니다. 어디 사무실 위주로 좀 보셨는지, 과장님 어떤 증거물도 갖고 있는지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뺑소니 사고를 냈을 것으로 보고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범죄를 입증할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도 김 씨 차량에서 사라진 상황으로 경찰은 김 씨의 매니저가 없앴다는 진술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강제 수사를 통해 김 씨가 소속사와 함께 증거인멸을 지시한 건 아닌지 확인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사고가 발생한 바로 다음 날 새벽엔 김 씨가 음주 측정을 피하려 한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김 씨의 옷을 입은 또 다른 매니저가 경찰서를 찾아 거짓 자수했기 때문인데 당시 경찰은 김 씨가 사고 차량의 소유주인 걸 파악하고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고 김 씨 집으로 수사관들을 보냈지만 만날 수 없었습니다. 김 씨는 사고가 발생한 지 2시간 반쯤이 지난 시점에 이미 사고 현장에서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이곳에서 매니저를 만나 서로 옷을 바꿔 입은 뒤 김 씨는 집으로 가지 않고 그 길로 경기도의 호텔로 이동했습니다. 김 씨의 소속사는 김 씨가 전혀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였다며 사고 당시 공황 증세가 와 현장을 떠난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 씨의 접촉사고로 부상을 입은 택시기사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김 씨는 도주치상 혐의로 입건된 상황입니다. 경찰은 김 씨가 어떤 이유에서 뺑소니한 건지 정확한 경위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가수 김호중 씨의 소속사 측은 아직 인정된 혐의는 하나도 없지 않느냐며 예정된 공연을 강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조건 없는 응원을 보내는 팬들과 대중 사이 온도차가 커 김 씨의 공연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김호중 씨는 지난달 20일부터 소속사가 주최하는 전국 순회 공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 직후인 지난 11일과 12일에도 무대에 올랐는데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초까지 창원과 김천에서의 순회 공연도 잡혀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23일부터는 해외 유명 클래식 아티스트들과의 오케스트라 공연도 계획돼 있습니다. 뺑소니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지만 일단 소속사는 모든 공연을 그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김 씨 소속사 측은 팬들과의 약속인 만큼 공연은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인정된 혐의는 단 한 가지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오케스트라 공연 주최 측인 KBS는 공연 주관사에 대체 출연자 섭외를 요청했고 기존 계획대로 공연할 경우 주최 명칭과 로고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팬카페에는 응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팬들은 이해가 된다,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다며 김 씨를 옹호했고 음원 사이트 스트리밍과 인기 차트 투표를 인증하는 글도 종일 이어졌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무분별한 감싸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변질된 코어 팬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외연을 확장을 못 시키고 일반 대중한테 부정적인 브랜드 가치를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티스트도 착각에 빠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대중과 팬들의 온도 차이가 뚜렷한 상황. 김 씨의 공연을 둘러싼 논란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인천에 있는 교회에서 10대 여학생이 밥을 먹다가 쓰러졌다는 신고로 병원에 옮겨졌는데 끝내 숨졌습니다. 숨진 학생의 몸에서 멍을 발견한 경찰은 학생을 학대한 것으로 의심되는 다른 여성 신도를 체포하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신기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늦은 시각, 경찰차 한 대가 비를 뚫고 골목을 올라갑니다. 인천에 있는 교회에서 10대 여학생 A양이 밥을 먹다가 의식을 잃었다는 신고가 들어온 건 저녁 8시쯤. 함께 있던 50대 여성 신도 B씨가
A양의 입에서 음식물이 계속 나오고 있다며 신고한 겁니다. 함께 현장에 출동한 소방과 경찰은 방 안에 쓰러져 있는 A양을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당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던 A양은 심폐소생술을 받으면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4시간 만에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A양의 몸에서 멍자국을 발견하고 B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두 사람은 교회 안에 같은 호실에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A양이 함께 지내던 B씨에게 학대를 당했다고 본 겁니다. 이에 교회 측은 학대는 없었고 오히려 딱한 사정을 들은 B씨가 A양 가족에게 제안한 끝에 함께 지냈던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1월 달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3월 달에 일로 왔어요. 오랫동안 지인이니까 친구고 그러니까 내가 걔를 임시로 봐줄 테니까 네 몸만 우선 추려라. 교회 측은 A양의 몸에 남아있던 멍자국도 학대 흔적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B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해 A양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지난달 4일 강원도 강릉의 주택에서 숨진 8살 어린이가 학대와 유기, 방임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원경찰청은 아이를 학대하고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피해 아동의 부모를 포함해 모두 3명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숨진 어린이를 부검한 결과 별다른 외상이나 장기 손상은 없었지만 학대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전담 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대부분 혐의 사실을 시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주요 재판 일정입니다. 모 회사 하이브의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막기 위해 민희진 어두어 대표가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첫 신문기일이 오늘 오전 10시 25분 열립니다. 민 대표는 소속 가수 뉴진스의 컴백 일정으로 법원에는 나오지 않을 예정입니다. 오후 3시 10분에는 방송인 박수홍 씨에게서 출연료 등 20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친형과 형수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이 열립니다. 앞서 1심은 친형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지만 형수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오전 10시에는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140억 원에 달하는 증여세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 결과가 나옵니다. 1심 법원은 총수 일가의 패소로 판단했는데 결과가 뒤집힐지 주목됩니다.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의 23번째 재판 역시 오늘 오전 10시부터 열립니다. 총격을 당한 피초 슬로바키아 총리는 여전히 위중하지만 의식도 있고 대화도 가능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70대 남성이 정치적 이유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조사됐는데 슬로바키아 정부는 야당과 언론의 책임을 돌리고 나섰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피초 슬로바키아 총리를 저격한 범인은 71살의 남성이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체포한 총격범을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하고 부인도 체포했습니다. Ale tak toto aj mňa prekvapilo, že toto spravili, lebo to by neviem, muselo mu preknúť alebo niečo iné, lebo ináč ako slušný človek, však 40 rokov sa poznáme. 총격범은 피초 총리의 정책에 반대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고위공직자 부패 담당 특별검사 폐지 추진, 공영방송 장악 시도, 우크라이나 지원 중단 등을 거론했습니다. 하지만 배후는 없고 단독 범행으로 파악됐습니다. 피초 총리의 오른팔 펠레그리니 대통령 당선자는 사회적 대립이 심각하다며 정치권의 자성을 촉구했습니다. We have to ask the people not to fight against each other only because they have other political view or something like that. 정작 정부는 야당과 언론에 사건의 책임을 돌리고 나섰습니다. 정부의 비판적인 보도가 이번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겁니다. A boli to informácie, ktoré ste vy v poslednej dobe prezentovali. To, ako ste ich prezentovali, na to myslím, že každý z vás má zrkadlo. 피초 총리의 상태는 안정적이며 짧은 대화도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는 없는 상태라 당분간 중환자실에서 치료가 계속될 예정입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2년 전 우크라이나 침공 직전 방중했던 푸틴 러시아 대통령,
집권 5기를 시작하자마자 다시 베이징으로 날아갔습니다. 새로 꾸린 내각 인사들과 대규모 경제 사절단을 데리고 시진핑 주석을 만나 장기전을 이어갈 자금 수여를 약속받았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天安문 광장부터 인민대회당까지 삼엄한 통제 속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끄는 방중단이 도착합니다. 성대한 황제 의전에 이어 푸틴을 수행하는 집권 5기 강요들과 시진핑 주석의 상견례가 이어집니다. 경제, 외교, 안보 라인이 총출동한 정상회담은 2시간 반 동안 진행됐습니다. У нас сложилась хорошая, добрая традиция осуществления первых зарубежных визитов друг к другу, и это является наглядным подтверждением. 전면적 전략 협조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자는 공동 성명을 비롯해 10개 문서의 서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뒤로도 중러 수교 75주년 기념식과 비공개 만찬을 이어가며 밀착을 과시했습니다. 在两国建交75周年之际，关于深化新时代全面战略协作伙伴关系的联合声明。 방중단엔 러시아 중앙은행 총재와 천연가스기업 노바텍 회장 등 경제인들도 대거 포함됐습니다. 푸틴과 리창 총리의 별도 회담에서 무역, 금융 분야 실무 협의가 이어졌습니다. 옛 소련의 유라시아 경제연합과 중국의 1대1로를 통합하는 방안도 모색했습니다. 지난 2022년 방중 때 무제한 협력을 약속받은 뒤 우크라이나 침공을 감행했던 푸틴. 이번에도 중국과 대규모 경제 협력을 통해 장기전을 이어갈 자금을 수혈받게 되는 셈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국제사법재판소 ICJ에 이스라엘을 제소한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이스라엘의 라파 공격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현지 시간 16일 열린 심리에 출석한 남아공 대표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몰살당할 위기에 처해 있고 이스라엘의 잔혹한 범죄 증거도 파괴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남아공은 이스라엘이 집단 학살 금지 협약을 위반했다며 지난주 ICJ에 라파를 보호하고 유엔과 구호기구, 언론인의 가자지구 접근을 보장하는 긴급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현지 시간 17일 심리에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이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을 2.6%로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내수 회복을 위해 기준금리는 내릴 것을 권고했고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에는 반대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KDI가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석 달 만에 0.4%포인트나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급증하면서 경기 회복세를 주도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반면 내수는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민간 소비와 설비 투자가 미약한 증가에 그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2.6% 성장률은 앞서 OECD가 내놓은 예측치와 같은 수준입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이보다 낮은 수준을 전망하고 있으나 1분기 깜짝 성장으로 전망치 상향 조정이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KDI는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기존보다 0.1%포인트 높은 2.6%를 전망했습니다. 상반기 3.0%에서 하반기 2.3%로 둔화하는 흐름으로 예상했는데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을 반영했습니다. 향후 우리 경제는 높은 수출 증가세에 힘입어 점차 경기 회복 국면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수 부진으로 물가 상승률 둔화 흐름이 지속되고 취업자 수의 증가폭도 완만하게 축소되고 있습니다. KDI는 고금리로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 연체율이 상승하고 이는 내수 부진으로 이어지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높은 인플레이션이 계속될 우려는 상당 부분 완화된 만큼 금리를 낮추면 내수 부진도 완화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우리가 미국의 통화 정책에 너무 따라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통화 정책이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그 한국의 그 결정 사항이라는 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의 경제 물가가 되겠습니다. 추가적인 경기 부양 필요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경기가 회복되는 가운데 통화정책 긴축 기조가 완화되면 내수도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민주당의 25만 원 민생 회복 지원금 방안에 반대하는 모양새입니다. 재정 적자 폭은 재정 준칙 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점차 축소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52주, 만 1년 동안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올랐습니다. 전세 매물과 월세 상황을 고려할 때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앞으로도 더 오를 전망인데 아직은 매매가를 밀어 올릴 정도는 아니라는 분석입니다. 김기봉 기자입니다. 이달 둘째 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보다 0.07% 또 올랐습니다. 지난해 5월 셋째 주 오름세로 돌아선 뒤 52주간 만 1년을 쉼없이 올라 5.19%가 뛰었습니다. 전세 사기 등의 위험을 피해 빌라 대신 아파트를 찾는 수요가 늘어난 데다 계약 갱신을 통해 살던 집에 눌러 앉는 경우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다 보니 현재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4분의 1이나 줄어 전세값을 더욱 부추기고 있습니다. 아파트 전세값 상승 현상은 서울이 가장 두드러지지만 전국적으로도 비슷한 모습인데 당분간 더 오를 거라는 전망이 유력합니다. 우선 올해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35만여 가구로 지난해보다 좀 줄었는데 내년엔 24만, 내후년엔 14만여 가구로 더 가파르게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월세값 상승도 하나의 요인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전세 월세가 5대5 비중까지 균등하게 배분되고 있기 때문에 월세 시장 쪽에서의 가격 상승은 전세값 상승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동합니다. 하지만 전세값 상승이 아직 매매가를 밀어올릴 상황은 아니라는 분석이 유력합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값이 최근 1년 새 5% 정도 올랐지만 재작년 8월 이후 20%가 떨어진 상황이라 아직 과열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서울 아파트의 매매가 대비 전세가의 비율이 53%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도 이유의 하나입니다. 전세가 비율이 60%는 넘어서야 매매 가격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는 그 비율이 낮아서 갭 투자가 유입되기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전문가들은 서울 내에서도 구축이나 비역세권은 상대적으로 전세 매물이 많은 만큼 세입자들의 보다 꼼꼼한 매물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고 조언했습니다. YTN 김기봉입니다. 우리나라 재벌 총수들이 보유한 주식 재산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순위를 매겨봤더니 엔터테인먼트 최초로 대기업 반열에 오른 방시혁 의장이 깜짝 6위에 올랐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먼저 5손가락 안에 드는 주식 부자 총수들입니다. 1위는 역시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차지했습니다. 삼성 계열사 주식 15조 9천억 원어치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2위고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이 차례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6위는 올해 새롭게 대기업 총수가 된 하이브의 방시혁 의장이었습니다. 하이브 주식 2조 5천억 원어치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주식 재산만 놓고 보면 4대 그룹 총수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구광모 LG그룹 회장보다 순위가 높습니다. 하이브는 자산 규모 5조 원을 넘기며 국내 엔터테인먼트 업계 최초로 대기업 반열에 올랐습니다. K-팝 위상과 함께 엔터테인먼트가 우리나라 주류 산업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가 있겠는데 문화계를 넘어 산업계까지 하이브를 향한 높은 관심 속에 방시혁 의장 역시 총수로서 새로운 시험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5월 17일)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오늘 국회에선 오동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이번 청문회에선 공수처가 수사하는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이에 관한 오 후보자의 입장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 오 후보자가 배우자를 법무법인 운전기사로 채용해 급여를 받게 하거나 딸이 20살 때 어머니 소유의 땅을 4억여 원에 매입하는 등 편법 탈세 의혹을 둘러싼 도덕성 논란이 예상됩니다.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 조사 결과를 민간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항명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4차 공판이 오늘 국방부 중앙지역 군사법원에서 열립니다. 오늘 재판에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모 회사 하이브의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막기 위해 민희진 어두어 대표가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첫 신문기일이 오늘 오전 10시 25분에 열립니다. 민 대표는 소속 가수 뉴진스의 컴백 일정으로 법원에는 나오지 않을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이른바 드론 택시로 불리는 도심 항공교통이나 자율주행차는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 삶을 바꿀 기술들로 꼽히는데요. 이런 국토교통 미래 기술을 선보이는 전시에 최두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개처럼 다리를 구부렸다 펴고 움직일 땐 네 발로 균형을 맞추며 걸어가는 사족보행 로봇개입니다. 위험한 건설 현장에 사람 대신 사족보행 로봇개를 투입하면 로봇에 설치한 카메라 등을 통해 3차원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상용화되면 공사 현장의 안전 지킴이로서 그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복잡한 교통 문제를 해결할 미래의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드론 택시. 하늘길을 오가는 운송수단인 만큼 안전한 운영체계는 필수입니다. 관람객들은 도심 항공교통 UAM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운영 과정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UAM 관련돼서 제가 지금 주제를 진행하고 있어가지고 그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나 정부 부처들이 많아가지고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운전자의 개입이 없어도 차량 스스로 주행 상황을 인지하고 판단해 제어할 수 있는 레벨 4 수준의 자율주행 차량이 상용화될 경우 차량 배치와 반납을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공유차 서비스 애플리케이션도 눈길을 끕니다. 이렇게 미래의 삶을 바꿀 것으로 기대되는 국토교통 미래 기술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관련 기술 연구자들에게는 기술을 실증하고 개선하는 기회가 됐고 이런 기술 대전에 참여함으로써 랩실에서만 모든 실험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저희가 개발한 기술을 실증하고 검사하고 또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점이 가장 좋습니다. 관람객들에겐 삶에 밀접한 국토교통 관련 미래 기술을 미리 만나보는 체험의장이 됐습니다. YTN 큐드입니다. 퇴근 시간대면 서울 도심에서 수도권으로 가는 광역버스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늘어져 있던 서울 명동의 버스 대란 기억하실 텐데요. 서울시가 교통량을 분산하겠다며 정류장 위치를 조정했는데 시행 첫날 현장은 어땠을까요? 차정윤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퇴근길 지옥으로 불릴 만큼 저녁이면 광역버스 교통대란이 벌어졌던 서울 명동성당 사거리입니다. 서울시가 상습 정체를 해소하겠다며 중앙버스 전용 차로에 멈추던 11개 광역버스 노선을 새로 만든 가로변 정류장으로 옮겼습니다. 곳곳에 안내 현수막이 걸리고 실시간 교통정보 노선 안내에도 바뀐 정류소가 반영됐습니다. 사람들이 위험하게 버스 사이로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 막 그래가지고 사고 날 걱정이 좀 되게 많이 됐었는데 지금 뭐 혼잡도가 내려간 것도 있고. 퇴근 시간대면 이곳 명동 버스 정류장은 버스들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른바 버스 열차 현상이 벌어졌는데요. 교통량이 분산되면서 지금은 비교적 원활한 교통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시민들은 정류장을 헷갈리는 등 시행 첫날 혼란도 있었습니다. 일로 와야죠. 걸로 가가지고 어떡해요. 또 노선 조정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버스에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제 한두 대는 계속 보내야 되는 상황이 와서 그럼 이제 집에 더 늦게 가게 되고 그래서 배차 간격이 좀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달 29일부터는 명동을 지나는 2개 버스 노선의 회차 경로도 남산 1호 터널에서 남산 하단의 수월길로 바뀌며 정체가 완화될 전망입니다. 아울러 광역버스의 30%가 몰리는
강남역 일대 노선도 대폭 조정됩니다. 주로 하행선에 버스가 몰리는 만큼 이 구간을 다니는 5개 노선을 오후 시간대에만 역방향, 상행으로 운행하도록 교통량을 분산합니다. 이 밖에 15개 노선 정류장도 중앙차로에서 가로변으로 옮겨집니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수도권과 도심을 오가는 직장인들의 퇴근 시간이 8분에서 12분가량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바다에 접하지 않은 충북 지역에 민물고기 아쿠아리움이 들어섰습니다. 충북 지역에선 단양에 이어 두 번째인데 충청북도는 괴산의 기존 관광 명소와 연계해 관광 자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성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건물 안에 들어서자 거대한 수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수조 안에는 국내에서 볼 수 있는 눈불개와 붕어 등 중대형 민물고기가 헤엄치고 있습니다. 수조 터널에도 다양한 민물고기가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이곳은 충북 괴산에 새로 개장한 충북 아쿠아리움. 단양에 이어 두 번째로 만들어진 민물고기 전시관입니다. 우리는 바다는 없지만 내수면이 있다는, 그래서 수산업이 가능하다는 그런 생각에서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계기로 해서 충북의 수산업이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충북 아쿠아리움은 350톤급 메인 수조에 270도 수중 터널을 갖췄는데 터널을 중심으로 담수자원 종보정관, 거대 민물 어류관, 그리고 열대 어류관 등 8개 전시실로 구성했습니다. 또 66개 전시 수조에서 토종 외래 담수 어류, 열대어와 관상어 등 106종 4,600여 마리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2년 개장한 단양 민물고기 아쿠아리움이 현재까지 관람객 300만 명 이상이 다녀간 만큼 괴산 아쿠아리움도 기존 관광 자원에 더해 2차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사실은 역발상인데 이게 우리 충북 괴산에는 동으로 가나 서로 가나 북으로 가나 남으로 가나 한반도의 중심인데 이런 이제 아쿠아리움이 생기버려 해서 관광객이 유입이 되는데 충청북도는 바다가 없는 지역의 특성을 살려 민물고기 전시관 등 새로운 전시 아이템을 개발해 지역의 새 명소로 만들 계획입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스포츠 소식입니다. 베테랑 좌완 투수 SSG 김광현 선수가 통산 162승 달성에 또 실패했습니다. 부진과 불운이 겹치며 한 달 넘게 승수를 쌓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이 때문에 하루를 더 쉬고 나온 SSG 선발 김광현은 힘이 넘쳤습니다. 첫 상대 김지찬을 이어 구자욱도 삼진으로 잡으며 산뜻하게 출발. 3회 2사 1, 2루 위기에선 맥키넌을 뜬공으로 잡아내며 한숨을 돌렸습니다. 우익수 하재훈 표정을 따라하는 익살스러운 모습으로 김광현은 여유도 뽐냈습니다. 하지만 4회 연속 안타를 맞으며 첫 실점했고 6회엔 김영웅에게 솔로 홈런을, 류지혁에게 안타를 맞으며 흔들렸습니다. 김광현은 직접 처리하겠다는 뜻이 컸지만 결국 노경은에게 마운드를 넘겼습니다. 5와 3분의 2이닝 2실점, 승리 투수 요건을 갖췄지만 김광현은 이번에도 승수를 쌓지 못했습니다. 이성규의 8회 투런 아치를 앞세워 삼성이 역전승을 챙긴 겁니다. 김광현은 벌써 한 달 넘게 승전고를 울리지 못했습니다. 시즌 초반 4차례 등판에서 3승을 쓸어 담았지만 이후 부진과 불운이 겹쳤습니다. 김광현은 딱 1승만 추가하면 통산 162승으로 송진우, 양현종에 이어 KBO 리그 다승 단독 3위가 되는데 그 문턱에 멈춰 있습니다. 36 빨간 머리로 변신한 베테랑 김광현이 언제쯤 부활할지 상위권 도약을 노리는 SSG 성적을 좌우할 핵심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프로야구 롯데가 선발 박세웅의 호투를 앞세워 KT를 2대0으로 꺾고 4연패에서 탈출했습니다. 박세웅은 탈삼진 6개를 곁들이며 6이닝을 4피안타 무실점으로 막아 시즌 4승째를 수확했습니다. 잠실에서는 키움이 장단 12안타를 기록한 타선을 앞세워 LG를 6대5로 꺾고 LG 상대 4연승을 달렸습니다. 한편 KBO 리그는 300만 관중을 돌파했습니다. 5개 구장에 6만 2천여 명이 입장해 역대 두 번째로 빠른 217경기 만에 300만 관중을 넘어섰습니다. 프로축구 K리그의 인천과 서울의 경기에서 발생한 인천 서포터즈의 물병 투척 사건과 관련해
프로축구연맹이 상벌위원회를 열고 인천구단과 서울 백종범 선수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프로축구연맹은 경기장의 안전과 질서 유지에 대한 의무 규정 위반을 근거로 인천구단에 제재금 2천만 원과 홈경기 응원석 폐쇄 5경기의 징계를 부과했습니다. 아울러 경기 종료 뒤 인천 응원석 앞에서 포효한 서울 백종범 골키퍼에게는 관중에 대한 비신사적 행위를 이유로 제재금 700만 원을 결정했습니다. 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는 이번 사건에 대해 소수의 인원이 물병을 투척한 과거 사례들과는 달리 수십 명이 가담한 심각한 사안으로 규정했습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태국 방콕에서 열린 2024 아시아 축구연맹 총회에서 집행위원으로 선출됐습니다. 이번 선거에 단독으로 출마한 정몽규 회장은 아시아 축구연맹 정관에 따라 투표 없이 추대로 선임이 확정됐습니다. 집행위원회는 아시아 축구연맹 최고 의사결정 기구이며 집행위원회 임기는 2027년까지입니다. 정 회장이 아시아 축구연맹 집행위원회 당선되면서 내년 1월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서 4선에 도전할 것이라는 전망이 더 힘을 얻고 있습니다. 국내 체육단체장은 사면임부터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도전이 가능한데 단체장이 국제단체 임원 자리에 오르면 심의 통과 가능성이 커집니다. 오늘도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동안 다소 덥겠습니다. 네, 다만 아침까지는 서늘함이 감돌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심희림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네, 오늘도 일교차에 주의가 필요하다고요? 네, 일교차만 염두에 두신다면 바깥 활동하기 참 좋겠습니다. 아침까지는 서늘하게 느껴지겠지만 한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은 25도로 예년 기온을 웃돌겠고요. 대구는 28도까지 오르는 등 초여름처럼 덥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면 현재 서울 기온은 11.1도, 대전은 14.5도, 대구는 10.5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4도에서 6도가량이나 크게 높겠는데요. 서울이 25도, 대전이 26도, 대구는 28도, 강릉은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네, 오늘도 전국적으로 쾌청하다고요? 네, 오늘도 미세먼지 걱정 없이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아침까지 중부와 호남 곳곳으로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동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또 낮 동안 전국적으로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고 오존 농도까지 짙게 나타나겠는데요. 야외 활동 시에는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최근 휴일에는 계속 비가 왔던 것 같은데 이번 주말 날씨는 어떻습니까? 네, 다가오는 주말과 휴일에도 맑고 파란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기온도 계속 오름세를 보이면서 낮 동안 여름처럼 더워지겠는데요. 내일 서울 낮 기온은 26도, 모레는 28도 선까지 크게 오르겠고요. 대구 등 일부 지역의 경우 휴일 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곳도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Parasite of Bong Joon-ho.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